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첫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특별히 지난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하면은 무역시장과 통화정책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환경을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백신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백신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은 다시 또 코로나19 초기 상태처럼 또 혼돈의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신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의 선진국들이 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줘야지만이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2021년도 올해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봤고요. 자, 무역 질서의 정상화 이렇게 봤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됐죠. 사실 그 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어떤 관세 폭탄이라든가 또는 안티 차이메리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도 사실상 많이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미국과 다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양국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리는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한 해가 작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합리주의자로 여겨지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무역 질서가 다시 자유화되고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나라 수출은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에 우리가 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소위 잘 나가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완성품이라든가 중간재를 수출해가지고 어떤 수출의 혜택을 입는데, 지금 공산품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많이 회복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유 시장은 아무래도 공장의 가동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독일과 더불어 세계 어떤 그런 제조업 강국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 수출 품목의 포트폴리오가 좋다고 합니다. 사실 2019년도로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뭐냐 했을 때 1등은 반도체입니다. 무려 17.3%가 반도체 한 종목으로 수출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순서로 볼 때는 자동차라든가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합성 수주지, 선박, 철강, 무선 통신기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졌거든요. 즉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국가적 거리두기로 가다가 이런 것들이 자연 정상화되면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아이템들이 수출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무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통화정책이죠. 사실 작년은 극단적으로 갔었죠. 통화정책이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또는 그 중앙은행들에서 시중에 어떤 채권들을 사주는, 그러면서 현금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을 폈다고 하면은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완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그 어떤 유동성 회수하는 그런 형태의 통화정책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을 축소를 시키겠죠. 그동안 대략 알기에는 7조 달러 이상의 그런 달러가 공급이 됐죠. 패드, 미국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어떤 금융기관들의 그런 회사채라든가 어떤 이런 채권을 사주면서 통화를 공급했는데, 이 채권의 보유량이 7조 달러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완화 정책이 좀 이렇게 풀리게 되면 다시 시중에 내보내고 통화량을 흡수하는, 그러면 미국 달러가 흡수가 되면 전 세계의 그런 어떤 증시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즉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자금이죠. 특히 미국계 관련 자금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업앤다운이 올해도 좀 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30년 정도 금융기관에서 또는 금융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저금리가 된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거 지금 0.5%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머지않아 0.25%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일부 합니다. 그러면 거의 사실 제로금리거든요. 그러면 정기예금, 또 은행 쪽에서는 돈 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돈들이 나가는 것이 지금 뭐 수도권의 아파트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우량한 뭐 어떤 동학개미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암호화폐도 좀 일부 돈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금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나중에 즉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도 해결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좋아진다. 즉 중국도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가 다시 고금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중금리로 가게 되면은 이 다시 그 자산 시장이 재편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어떤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을 잡고 포트폴리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라든가 우리 코스피도 같이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이 많이 뜨고 있는데 반대로 또 이 유동성이 회수가 될 때는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떤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살짝 삐끗하게 되면 금에 대한 또 수요라든가 안전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금 값이 좀 조정받을 때 금 투자도 괜찮다. 정리해 보면은요, 작년에는 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한 올해는 그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가격도 다시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전문 컨설팅을 하실 때는요, 항상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중에서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정기예금도 일부 있어야겠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연금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그 외에도 달러 예금이라든가 골드 투자 이런 것들도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달러 값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금값도 움직일 거거든요. 약간 보완제 또는 대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달러와 금을 같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막 일정 평가 시점마다 리밸런싱 하면 되겠죠. 5대5로 맞추게 되면은 평가 이익이 반대 넘어가겠죠. 달러 예금이나 금 이렇게.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산의 어떤 양이 커진다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자, 7대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습니다. 0.5%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0.1%포인트가 내렸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BSI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내렸습니다. 많이.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에서 한참 모자라는 89.8포인트고요. BSI 지수도 82포인트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낮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무역 규모는 여전히 우리가 순기능을 합니다. 수출이 더 많다는 거죠, 수입보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습니다. 8개월 연속 났는데 지난달은 69억 4천만 달러의 흑자가 났고요. 그 결과 우리 외환보유액이 사상 또 최고 수준으로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4,363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11월 한 달을 봤을 때 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6가지 지표가 다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무려 10.89% 올라갔습니다.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코스닥도 9.29% 올라갔고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여전히 3과 5% 정도 올라갔고요. 중국은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2.4%와 3.38% 정도 이렇게 상해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상대편 국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겠죠. 그리고 뭐 홍콩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연동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금리 보겠습니다. 사실 금리의 뭐 제왕이라고 볼 수 있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97%입니다. 12월 평균이. 그 전달보다는 소폭 올랐는데 이래도 여전히 1%가 안 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소위 그 원금 보장되는 그런 금융상품은 금리가 여전히 낮은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 은행권 채권금리가 0.7%에 불과하고요. 상호저축은행도 2% 중반 이상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죠. 코픽스 금리가 잔액 기준이 1.21%고요. 신규 취급액이 0.9%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좋은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2%한 중반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금리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환율은요. 지금 외국인 자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국내에.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가지고 또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즉 어떤 자본 투자로 들어오고 무역 수주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 외환시장이요, 원달러 환율 1달러에 12월 평균이 1,095원 11전입니다. 사실 작년 3월, 4월 때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환율이 1,300원까지 갔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무려 200원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은 원화 가치가 높아졌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가 다시 1,300원을 간다고 치면 혹시라도 내년 후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달러 관련된 상품에 투자한다고 치면은 200원 정도의 차익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달러의 그 어떤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화량은 여전히 높습니다. M2죠. 총통화. 증가율이 9.7%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10%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주식 관련 자금, 3대 자금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투자자 예탁금,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주식형 펀드 잔액이 전부 다 강세입니다. 이게 참 트리플 강세인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려고 대기한 자금이 무려 62조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과거에 제가 뭐 10년을 통틀어 봤을 때 10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거의 지금 뭐 60조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자재 보겠습니다. 즉 두바이유 석유죠. 49.42달러 배럴당. 그래서 전달보다는 6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투자은행에서 예측한 걸 보면 뭐 200달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부존 자원이 한정돼 있고 경제가 막 그때 브릭스라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이,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막 공장을 돌렸기 때문에 그때 뭐 200달러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못 미친 49달러. 뭐 사실 작년에는 뭐 일부 선물 거래는 마이너스 된 적도 있었죠. 즉 보관 비용도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석유, 이 어떤 이런 가격은요, 경제가 확실히 돌아갈 때 거의 동행지수입니다. 거의 뭐 한두 달 정도 선행하긴 하지만 선물 가격은 이런 부분 여전히 낮아 있다. 국제 금시 시세 같은 경우는 지난달 평균이 온스당 1,859달러입니다. 사실 2,000달러까지 갔었죠. 조금 느리게 했는데 2015년도 5년 전이죠. 그때는 1,000달러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비해서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다. 약간 움직이긴 하는데 이 상대 변수가 바로 달러 가치가 되겠죠. 자, 부동산 보겠습니다. 자,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 지수가 전부 다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뭐 어쩌면 우리 통계 이후에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저금리라든가 어떤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 공급은 제한해 놓고 수요는 갑자기 생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미 이 돈을 버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주변에서. 그래서 로또 뭐 당첨이 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여전히 뜨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편승하지 않고요, 좀 냉정한 그런 입장에서 꼭 필요한 1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사는 건 매우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종전에 싸게 샀던 사람들의 집값을 익절매해주는 그런 상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성공적인 코칭 또는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